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간혹큰스님, 연일 태아령 천도절 연급부 지금 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은 하루에 한 두서너 번씩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은 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하고 조금 되면은 또 한 1월 달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 어제도 사실은 그 전화가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아주 급한 전화 아니면은 전화를 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급한 전화 같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저 전화를 못 받더라도 오후에 아니면 그 이튿날에도 전화를 드리는데 또 걱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저 방송에 노출되다 보니까 또 스님이 또 어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 아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저는 항상 보살님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나 봐. 우리 노보살님은 보통 한 60대 후반, 70대, 80대거든요. 그러니까 90대도 또 오시긴 오셔요. 근데 강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이렇게 또 생각이 드나 봐.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또요. 예. 지금 이제는 명실상부 이거 용두사 원래 이 용두동이 옛날에 이제 무속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던 곳인데 그건 아시죠? 예, 알지요. 용두동, 그다음에 제기동. 그 제기동이 이 제기라는 게 이 제사 지낼 제기 아닙니까? 예, 예. 제사 이제 쓰는 이게 접시가 이제 제기라 그러는데 이 제기동이 옛날에 무속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한옥이 많았다 그래요. 이쪽에 한옥이 많았는데 용두동도 지금 아직도 이 뒤쪽에 한옥들 많이.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저 빌라 같은 게 또 사무실 같은 그 건물이 들어서고 이제 이래서 옛날에는 그 종로 못지않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제기동보다 요 무속인들 철학관 그다음에 사찰 작은 암자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곳 용두동입니다. 근데 용두동이 이제 이 간혹 큰 스님께서 이 용두동에 이 용의 100회 용두사 틀을 잡으면서 명실상부 이 용두사가 대한민국의 이 태아령 천도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탑 클래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탑 클래스가 아니고 1등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 간혹 큰 스님 어떠세요? 53년간 여기가요. 조계종의 스님으로 계셨으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또 전에 얘기 안 했던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가 이 터가 아주 세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래 보면은 북향 자리예요. 근데 북향 자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평사람이 살면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건데 그리고 또 일이 또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데가 북향 자리예요. 오전에 이게 해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넘어가거든. 오후에는 넘어가 버리면은 한 11시, 12시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은 이게 사실 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음지냐? 사람은 참 음지에는 이 터가 아주 그냥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지에 살면은
모든 일이 순간적으로 될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 일이 좀 틀어진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 누가가 살아야 되느냐. 아주 이 도력이 높고 기가 센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도 보면은 사회인도 보면은 이 육식갑자를 보면은 그 기가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괜찮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은 보면은 초창기에 1세대 재벌들을 보면은 엄청 셉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그 이렇게 재벌을 일으키지 않았거든.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겠지만은 그래서 삼성이나 삼성 고 이병철 이 회장이나 이 현대 정주행 회장 보시면요, 정말 보통 센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센 분들이 아니에요. 그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야 뭐 따지고 보면은 내가 사주 뭐 안 풀어봤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거의 뭐 수행자 그 사주 육식갑자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아주 자본이 많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털을 찾게 된 이유가 아주 너무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부처님 그 기도를 한다든가 또 이 신도들이 와서 정성을 들이면은 거의 뭐 한 90% 이상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사실 웬만한 사람은 여기 와서 못 산다. 왜냐면 북향이 되기 때문에. 북향이라는 얘기는 내가 오늘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 태아령 영가를 또 이렇게 천도를 함으로써 다른 사찰보다도 빨리 천도가 된다. 나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간욱헌 선생님이 태화 강대 말씀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사찰들, 이 천년고찰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남향입니다. 배산 임수고. 그런데 이 무속인들 보시면은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가는 공간들이 다트가 셉니다. 센 데 가서 그 센 기운을 받으려고 무속인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의 기도터는 일반인들이 가면은 무서워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워낙 세니까 가도 그냥 흐흐흐흐 하고 그냥 웃고 오고, 그 무속인들 제시는 막걸리 한 사발 얻어 마시고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북향트의 용두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워낙 센터입니다. 여기 엄기가 강하고 센터니까 이 태아령 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천년고찰에서 이 뭐 태아령 천도제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그 효과가 있다, 뭐 효임이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센터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센터를 이제 누가 눌러주느냐 따라서 그 이제 좌지우지하지요. 근데 제가 여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오래됐죠. 한 10년, 12여 년 전에 제가 요 정릉에 뭐 어느 절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정릉에 거기 살았는데, 그 잠깐 이렇게 살았는데 한 철, 두 철 제가 살았어요. 두 철이라면은 한 철이 이제 3개월이고 두 철은 6개월인데 살았는데, 거기가 북향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북한산성이 이렇게, 북한산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참 터가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거의 뭐 폐허가 된 상태인데, 거기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이 주지 스님이 그 조금 욕심을 좀 부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무슨 병원이야, 그 왜 그 노인들 이렇게 하면 요양병원. 요양병원, 그거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참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 수익이 창출 이제 될 수 있게 그 하다가 아마 그 사기꾼들한테 아마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래전에 그걸 하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또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아 그게 참 센 아주 그 강한 이 스님이 거기서 좀 맡아서 했으면은 근데 그래요 이 승려 세계나 또 다른 세계에도 이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 그 전공 분야만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보면은 꾸준하게 그냥 절만 이렇게 기도만 정진했으면은 그 절이 괜찮았는데 참 그런 걸 보면은 누가 들어가서 기도하느냐 누가 들어가서 누르고 사느냐 그게 또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곳 그 용두사의 법당에는 이 호랑이 3마리가 있는 대형 액자가 있습니다. 이 액자가 이 산신각을 대신하는데 이 액자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오늘 보살님이 이게 너무 세서 예. 이거 집에 두니까 이게 너무 세가지고 무서워서 이거 안 된다. 이것도 이 사연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이건 뭐 일지란 그 우리나라의 그 작가예요. 그림으로 아주 그냥 이 작가인데 그분이 이거 뭐 돈을 뭐 수백만 원을 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다더라고. 근데 제가 방송을 보고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그림 중에 그 안 맞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이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르는데 호랑이 그림이 이게 이제 암수거든요. 밑에 보면 이제 새끼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무슨 띵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닭띠예요. 그래 호랑이는 닭하고 원숭이하고는 상극이거든. 그래 그거를 닭이는 원숭이는 호랑이 밥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 거실에다가 턱하니 걸어놨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걸 걸어놓고 난 뒤에부터는 자꾸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뭐 내놓기도 그렇고 차라리 그냥 절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그 기운을 다 뺐어요.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그 살풀이를 했어. 해고 난 뒤에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산신각이 또 생겨버리네요. 산신각이라는 거는 뭐 산신님이 뭐 호랑이 타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따로 이렇게 정각을 안 지어도 이게 바로 산신각이다. 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트가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가 이 정도로 센 트기 때문에 이 호랑이 3마리도 들어오고 이 대한민국 그 산신각이 호랑이 3마리인데 없습니다. 그 혹시 모르세요? 아니 없지요. 보통 한 마리예요. 보통 산신님이 머리 허옇게 그 느릿틀에서 산신님이 호랑이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있지만 호랑이가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하나. 근데 지금 여기는 호랑이가 3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용두사의 트가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용두사에서 지금 현재 이 우리 용두사에 지금 모셔져 있는 태아령 위패만 지금 38입니다. 지금 현재 38 위패가 모여져 태아령 위패가. 그러면은 얼마나 이곳이 센지 영험한지를 확인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센 트와 관계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이 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센 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센 사람 윤석열 대통령도 만만하게 세다고 우리는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죠. 이건 뭐 좌충우돌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센 분이 분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맹장이나 용장 이 보면은 전쟁에서 패하면은 이 변명의 여지가 안 합니다. 이 맹장이나 용장들은 전쟁에서 패하면 패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용장이 되고 맹장이 되는데 뭐 과거에 뭐 관우나 대표적인 예가 관우죠, 관우.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변명을 하면 그 장수는 아이. 쫄장이라 그럽니다. 쫄장. 옛날 같은 졌으면 졌다로 끝나야 되는데 활복을 할 정도지요. 그 쫄장이라 그러는데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과거에 이 우리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되셨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했고 이번에는 그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선 붙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패했죠. 그리고 다시 또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3번 경선에 출마하셨네요. 또 이번에 출마했다가 김문수 후보에게 패했죠. 대부분 한 번은 이제 후보가 됐지만은 경선에서 한 번은 성공했고 경선에 성공했고 2번은 패했습니다. 근데 3번씩 경선에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한 번 후보가 된 이후에는. 근데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응?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핵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거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핵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걸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아낸 거는 저는 정파를 떠나서 저도 잘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었다, 좋은 업적 중에 하나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도대체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60갑자는 어떻게 좀 이 일반적 정치인과는 다르게 셉니다, 세. 여전히 은퇴 선언했는데도 지금 네,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도대체 이분의 60갑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엊그저께 새파란 청년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벌써 이렇게 한국 나이로 73세네요. 아이고야. 요즘 73세면 이제 중년이죠, 중년. 이제 말기로 들었다. 옛날에는 100cc 들어보면 중년이라고 봐야 55세, 60세면은 말년 들었다 이러지만은 지금 75세 돼야지 이제 말년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60갑자를 보면은 참 이 보니까 일주에도 돼지 그러니까 월주에도 돼지 이 돼지란 뜻은 뭐냐면은 수거든요. 수가 2마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쪽에 예를 들어서 금이 하나만 들었어도 이분은 바뀌어요. 아주 그냥 운세가 확 바뀌는데 둘 다 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과 있는데 물이 또 겹쳤다. 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갑자에 보면은 해, 수 돼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꾸 이렇게 물이 자꾸 이렇게 겹치는 격이다. 아주 소리는 요란한데 이게 남는 건 없다. 이렇게 그런 격이고 또 이분은 이런 이 60갑자를 봤을 때는 아주 특유하게 거침없는 화법으로 또 꾸준하게 자기가 아까 전에 박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은퇴를 했지만은 또 이런 수가 겹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존재감을 일으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자가 한번 이렇게 내뱉으면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수가 전장에 나가가지고 패했으면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왜 이러냐? 일주에 수가 있고 또 월주에 또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자꾸만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은 불은 떼는데 활활 타지 않고
연기만 매운 매콤한 연기만 자꾸 이렇게 피우는 격이다. 그리고 수가 월주에 수가 있고 일주에 또 수가 있는 이 육식갑자는 또 개성이 또 아주 그냥 강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수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한 또 재능도 또 있는 분이에요. 사실 뭐 이게 치고 빠지고 이런 재능도 있고 또 화려한 언변에다가 두드러진 또 창의력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양반은 보면은 체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성향을 타고난 그 육식갑자다. 사실 이거 정치하는 게 이분은 조금 힘겨울지 몰라도 그래도 뭐 자꾸 이 언론에 대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견은 뭐냐면은 이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은퇴했다는 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저 우대 보면은 태아 연가도 아마 이렇게 우대 조상 그 위에 보면은 태아 연가도 좀 이 작용을 한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보면은 상관에 청관 월지에 모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약간 이렇게 끼었기 때문에 매우 아주 그냥 이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관에 합살이 있어서 계속 정치권을 시끄럽게 한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잊어버릴 만한 하면은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뜻은 이 상관에 합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이 합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이 사실 이런 말씀 써도 될지 모르지만은 약간의 배신의 마음도 이렇게 생긴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훅 뱉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안 하고 뱉는 게 그게 합살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충성을 다하고 내가 90도 머리까지 숙였고 이랬지만은 그때 그 장면 참 충격적이었어요. 머리까지 숙였고 이랬지만은 국무위원들 다 하고 저 지방자치단체장도 모인 자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만 허리 90도로 그냥 꺾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못 가는 게 뭐냐면은 우대 조상의 태아령 연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살이 끼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그때는 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90도로 착 숙이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그 마음이 끝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사실 안 좋은 소리 이렇게 하시고 또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좋은 이재명 대통령 칭찬은 또 이렇게 하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일을 그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은 내가 참 이래 보면은 참 연민의 정을 느낀 남자라는 거는 한때 장수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끝까지 그냥 초지일관 가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다 거의 20 몇 프로인가 24%인가 그래도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20%가 넘으면 대단한 거거든. 그런데도 하물며 지금 와서 또 저런 얘기 하면은 합살이 끼어가지고 또 저렇다. 이 살만 없으면은 이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월주에 수가 없고 또 일주에 금이 하나 있었고 또 합살이 없었으면 이분은 틀림없이 대통령 깜이었다. 근데 그 살이 있고 조상 우대에 보면은 태아령이 있어서 이런 게 참 너무 아쉽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은 이 태아령이 있는 분들은 이 태아령이라는 게 이제 이 인간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죠. 가장 지독한 이 홀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 태아령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태아령들이 럭비용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장난을 치는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상담을 제가 쭉 해보면은 지금 같으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때는 또 못 살았고 또 사실적으로 문맹인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대학을 나오고 최소한도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사립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 또 더더구나 여자분들은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댕기지 말라 그랬다고. 댕기면은 큰일 난다고 아버지들이 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그 거기서 아마 아마 고통스럽고 또 자기가 너무 힘이 들고 이러니까 가서 그냥 아무 죄책 없이 그냥 이렇게 태아 연가를 이렇게 지웠는데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죄책감이 느낀다 해서 또 이렇게 또 천도제를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돌아가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대기만성할 그런 이 육식갑자가 돼. 그런데 대기만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초창기에는 참 그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보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큰 그릇이 한 번 더 운은 한 번 더 옵니다. 이분이. 근데 아직 73세만 아직 몰랐잖아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80 몇 세 되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보수의 마음으로 찐 보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대기만성할 육식갑자니까 그대로 초심을 잃지 말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무슨 검사를 지금 뭐 모래시계 말씀. 모래시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면은 한 번 더 대권에 해가지고 도전을 해서 내가 이거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것도 살도 살이지만은 살풀이를 내가 볼 때는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때 그 조상 그 태아령 영가를 천도를 하면은 아마 꼭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그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괴롭히는 건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좀 괴롭히지 말고 좀 차분하게 계시라고 좀 축원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윤석열 이제 그만 좀 괴롭히라고 좀 뭐 태아령 천도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축원 기도로 그 기운을 좀 가라앉혀 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경계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근한주 하검문경 덕수지 원내열의 진실의 계법장지는 머르더 말하나 머르더 나부동방의 달두시계 법원공덕 청정매진 등모 단정공덕 상광명과 바두마 우리광 보채상 최상열 공양을 종종장엄 정계 무량 무변이 돌광명을 전화장엄 복의 출생 무장의 왕 열이어른 산며 삼불더 홍준표 태구 전시정 앞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보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어떡하든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보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해탈주를 제가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진짜 마음을 잘 이제 가다듬고 하셔가지고 해탈주 내가 완전히 해탈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탈주를 했는데 보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진짜 옳은 소리 국가의 바른 소리만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축원을 드렸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만든 청국장 가루 몸에 정말 좋습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청국장 가루 진산명가 010-5519-2231 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의식으로 부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온 것도 교육이요. 유교적 관념으로는 군자의 성품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전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출세, 입신, 양명의 수단이 되어가니 그 출세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돈을 버는가.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것이 결국은 돈으로 치환되는 것처럼 무슨 술수를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라는 것은 마키아벨리즘의 그와 통한다고 봅니다. 사회가 단일화되던 공자 시대에도 과거를 통한 것이 입신양면의 첩경이었었죠. 그러나 요즘에 컴퓨터 공학이 등장하더니 인공지능 사회 점차 AI에 의해 조정과 관리를 받는 인간 부품의 시대에 돌입해 간다고 보면 점차 AI에 의해 조정과 관리를 받는 인간 부품의 시대 이렇게 된다면 어두운 과장일까요? 12월 22일 돌아오는 동지와 함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교육과 AI에 대한 한번 댓글을 남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던져주신 화두 중에 그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 잘 알다시피 통치 이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네. 중에 아마 마키아벨리라는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이후에 탄핵 전국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응원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금 1년 가까이 응원했죠. 네. 했는데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네.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이 장동혁 의원이 네. 이 계엄과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다고 해서 제2의 윤석열 선언이다 네. 라고 지금
네. 백승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제2의 윤석열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2의 윤석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 인물은 이 대구 전 시장을 역임했던 이 홍준표 대구시장 전 시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하하는 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보수 정치인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히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는 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말이고 하니까 네. 우리 월간사 법진님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의 네. 이 사주를 통해서 명리학적으로 이 도대체 이 두 인물 네. 똑같은 한 인물을 사이에 두고 한때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뭐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인데 네. 한 사람은 탄핵 전국 이후에도 충성을 맹세하고 뭐 충성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의리를 보이고 있고, 한 사람은 이 뭐 소뚜껑 디비지듯이 이 태도가 완전하게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도대체 사주에 어떤 사주들이 묻어 있길래 이러한 형태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교육은 우리가 꼭 유교적 관념이 아니어도 성품을 바르게 하라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가운데 글자 바를정이 들어가 있죠. 아마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큰 인물이 되더라도 바른 마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바를정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꼭 뭐 하버드니 서울대니 예일대니 뭐 워싱턴대니 이런 데 갔다고 해서 바르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홍 시장께서는 갑오, 을해, 을미, 갑오년, 을해월, 을미일 날 태어났고,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좀 장 대표는 기유, 년, 기사, 월, 무신일에 태어났는데, 요렇게 갑월만 보면은 목으로다가 인수곡직격, 인수곡직격이라 해서 오행 중에 인비식, 수목, 화를 쓰는데 토까지 같이 씁니다. 이분은 홍 시장께서는 평생 운이 좋았는데, 다만 갑오년으로 볼 때 조상자리에서 3대 할아버지 때부터 조금 가세는 기울어서 재물로는 초년에 좀 고생하지 않았을까 보지만, 평생 운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을목이 이 간목을 보면은, 을미일주가 갑오대운의 이 간목을 보면 해중에 뿌리가 있죠. 이래서 신왕한 사주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이 을목에서 간목을 보면 여기 등라, 개가 등나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부릅니다. 등나무 등에 무라, 미나리 있죠. 미나리. 바람이 불면 이리 휩쓸리고, 또 바람이 불면 담쟁이가 이리 휩쓸리고, 그러면 이 등라, 개, 갑, 간목, 천간에 딱 떠져 있는데 간목에 의지해서 기대서 사는 겁니다. 항상 담쟁이 덩굴이 나무를 휘감으니 평생 귀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이거는 3대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만이 이런 사주팔자가 탄생이 되는데, 이리저리 잠시 휩쓸리는 거는 여기 미나리, 담쟁이 덩굴, 바람이 불면 그 사람들 미나리나 담쟁이가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또다시 왜 기운이 강하냐? 71세에서 81세까지 여기 개미대운에 와 있는데, 이거는 을목이 개미, 미를 보면요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새싹이 돋아난다. 새싹이 돋아난다. 양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싹이 계속 푸릇푸릇하게 솟아나니까 계속
28 청춘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운이 새롭게 돋아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VIP에 도전하면 되나요? 질문이 항상 옵니다. 이거를 그런 질문은 요거와는 왕이나 황제가 되는 거는 요거와는 또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그거는 넘어서고 그럼 가끔 어떤 유명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주에도 격이 있습니다. 격이라는 건 그릇입니다. 한국 도자기 이렇게 제가 마시는 컵이 한국 도자기냐? 불란서의 무지 유명한 무슨 도자기냐? 영국의 무지 왕실에서 먹는 무슨 도자기냐 하는 것처럼 사주팔자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쟤는 그릇이 됐어. 쟤는 어릴 때 싹이 달랐어. 싹이 다르더니 그릇이 점점 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면은 저 땅끝 마을에 있는 강화도 저기 배 타고도 몽고족이 우리를 못 점령했던 강화도에 있어도 왕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누구를 공략해서 왕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왕이 천만에 만만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릇은 이 갑오을의 의미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왕의 그릇은 별개의 풀이다. 그러면 그 얘기 넘어가지 왜 얘기를 길게 해요. 금방 넘어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께 다소 쏘아붙이는, 쏘아붙인다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런 이랬다 저랬다의 언사가 있다면 아마 이분의 마음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일고 있는 일련의 시끄럽고 바람에 풍전등화의 일련의 행위들이 이 자조적인 얘기보다는 너무나 윤 대통령에 대한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 나쁜 놈이야, 또 너는 나쁜 놈이야, 뺏은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런 격이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에 걱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리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명리적인 해석입니다. 일반 대중이나 일반 시민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사람 맨날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명리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인 얘기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윤 대통령이 음력 11월 무자월에는 연살로 욕지라고 했죠. 욕지. 이거 지우고 목욕할 욕지라고 했죠. 제가 도화, 욕지, 연살 구조라 우리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 우하에도 있잖아요. 임금님이 되는 상황으로 더욱 세차게 갈 것이기 때문에 12월 7일 무자월이 지나고 나면 병오년에는 더욱 가세집니다. 더욱 가세지고 병오년에는 미중의 정화가 이렇게 병장화로 퇴관되니까 더욱 세차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몰아치는 바람 앞에 풍전등화가 될지라도 우리는 등불을 켜서 어두움을 물러키는 밝은 풍전등화의 불빛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홈생범사에서 시청자분들과 지지자분들과 함께 제가 애타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대통령께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 시장께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러면 바로 장 대표한테 갈까요? 아니면 박사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갈까요? 박사님. 예, 홍준표 대구 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네. 예, 장 대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오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마치 풍전등화 불이 지금, 꺼지면 예, 네. 굉장히 좀 위기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홍준표 전대구시장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주를 풀고 있습니다만은 촛불이 그동안 4개월 동안 거의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켜졌던 촛불들이 이렇게 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매우 불길한 징조다. 이게 민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결과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홍 시장이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또 측면에서 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일관되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또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네. 게 난 저는 부처님 가르친 것 같아요. 예. 한결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욕지로 들었으면 우리가 목욕을 연상해 보십시오. 물이 불어져 물을 뿜지 않습니까? 물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그러면은 이 끈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면은 정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결 같다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해봐야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면요 한국 나이로 66세이고 이 윤 대통령 일주가 경진입니다. 경진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 벽가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재입니다. 굉장히 하나 조건이 죽지만 않는다면 이 양반 있잖아요. 펄 운이 살아 있습니다. 운이 명리가의 입장에서 볼 때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주 정말 한결 같지는 않아도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사. 그렇지만 큰 기본의 틀에서는 한결 같아야죠. 여기 이게 숫자가 4입니다. 여기 대통령 윤 대통령 4 9 4구는 반올림하면 5년입니다. 이제 9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게 남습니다. 사라는 거요. 내년으로 가면 이게 녹습니다. 불이. 그럼 내년으로 갈수록 이거는 감가상각이 돼서 2라는 숫자로 줄어듭니다. 나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지지자분들은 한결 같은데 초가 잠시 끊어지는 거는요. 풍전등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다 보면 봄에서 겨울이 있고 이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놓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 숫자를 잘 파악을 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기 등라개가 미나리 덩쿨라 라 너무 이렇게 미나리처럼 확 쓸렸다가 너무 그 등불나무 바람 불면 후루룩 낙엽이 떨어지듯이 확 쓸렸다가 이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은 되니까 요거 잘 염두에 두십시오. 등라개갑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장동혁 근데 이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장 대표는 등라개갑에 대한 글씨는 인식을 못한다고 해도 이거를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 자, 기유생 기사월 무신일주입니다. 88한 5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만으로 하면 56세네요. 69년생이니까. 그랬는데 이 기유생 기사월 무신일에 태어났습니다. 어제 그제가 무신일이었습니다. 무신 무토 이거 무토 산신 또 노을 태양 전에 노을이 꺼져서 저 수평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노을 온 5대양 6대주를 비춰주는 노을 덩쿨나무가 아닙니다. 노을 여러분 노을 오늘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 태양이 딱 떠오르기 전에 노을의 기운이 있어서 태양의 옆에 있습니다. 태양이 꺼지기 전후
노을이 쫙 비쳤을 때의 그 공평함 보십시오. 제발 변질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토는 천문에다 이렇게 하늘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살쾡이고 표범이고 산신 할아버지의 기운이지만 하늘로 올렸을 때 우리가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사람의 머리는 하늘로 보는 겁니다. 다리, 지지, 땅입니다. 이 머리로 탁 하늘에 올렸을 때 천문의 노을, 동물에서는 표범, 늑대의 특징인데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과 수컷이 사랑을 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자기 무리를 부양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싸우게 됩니다. 자, 강아지가 사람한테 무지하게 충성하죠. 강아지의 과거, 일이 늑대입니다. 전 조상이. 그러면 충성스럽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싸우게 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이거는 뭐 이거 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의 책에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중시하는 신용이 있다. 또한 표범으로 굴종하는 법이 없으니 지금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먹는 것도 풍족하고 한데 무슨 척박하냐. 이분이 어렸을 때 못 살고 잘 살고의 개념이 아니고 현재 장 대표의 상황이 척박한 추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암으로 표범은 매화꽃 모양처럼 표범 중에서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표범의 그 저기는 지금은 뭐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으로 러시아 표범이 이제 한국에서 저 러시아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암으로 표범의 서식지는 한반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푸틴네 나라에서 우리 그 암으로 표범이 좀 나오는데 그거를 조선의 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가면 장동혁이라는 이름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양생지상. 지금 그 예.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 이름이 퍼진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지금 그 보수의 그 차기 대통령 후보군 중에 한동훈, 장동혁 이 두 후보가 지금 가장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예. 자, 이 무토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은 네. 이 암호르 표범도 가죽을 남기네요 지금. 그거는 지금은 없어요. 박사님. 동물을 죽이는 때가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도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호피도 호랑이보다도 아무르가 아마 옛날에 더 비쌌을 겁니다. 귀했기 때문에 조선 표본 양생지상으로 이분이 자 이거는 양생지상으로 우리나라는 갑인이라고 했잖아요. 갑인의 우리 갑목 호랑이 이 양생지상은 이 사람도 아까 우리 대통령처럼 양생지상 길러낸다. 큰 그 인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늑대와 표범의 동물적 개념으로 기후생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람 앞에 여기도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그걸 애치는 거를 잘못 보면은 숙살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면은요 오히려 장 대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저는 명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박사님 4 곱하기 4는 16이죠. 예. 예. 제가 계속 지금 이 사람이 바람 앞에 이렇게 변화를 이루면은요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겨 치는 겁니다. 제가 저쪽 진영 이쪽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은 이런 팔자는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쪽에 있잖아요. 변질이 돼서 인심을 잃고 고릅이 돼서 땅바닥에 내동기에 쳐 펴집니다. 진퇴양난이 오히려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신껏 살아야죠. 소신껏 변질하지 말고. 예. 자 그럼 저희 방송도 소신껏 돌발 질문 하나 오랜만에 네.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의 두 남자가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때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이고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만은, 자,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이 인물군을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 충과 합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충살과 합살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동혁 대표가 충살이 들었지만은 지금 관계는 계속 좋은 건지 아니면 합살이 되는 건지, 또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충살이 들었기 때문에, 충살이 합보다는 충이 더 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파열음이 나고 시끄러워진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신에는 수의 기운에서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물, 파도와 인력, 보름을 기점으로 파도가 왔다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 우리가 좋아하는 거의 게장, 여러분들 좋아하죠? 그것도 보름과 초하루가 알이 있냐 살이 있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장 대표와는 신, 자, 진이라는 합생을 일으키죠. 합생을 일으키고, 여기는 을미, 양의 뿌리가 용에게 들이받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학술적으로 합충 단순한 것만 논리를 할 때는 기사 무신생과는 합이요, 갑오 을의 을미는 일방적으로 내가 네 도움을 받는다입니다. 내가 갑오생이 경자생한테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날에 태어나서 경진날에 태어난 사람과는 길게 가다가는 내 양의 뿌리로 용의 몸체를 들이박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홍 시장께서 윤석열을 들이깐다 해도요, 이럴 경우는 양이 용을 들이받는 거니까 크게 타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뭐 지금 홍 대표가 아니죠, 홍 시장이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지나가는 바람이. 예,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요, 이 갑오생이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을 들이받는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인간적으로 내가 힘을 잃었으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합입니다. 천간에서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 좋다의 의미는 조금 삶에 의해서 저거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다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지금은 급변하는 현실입니다. 급변하는 현실에 이런 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올 수도 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마이크 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우리의 피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향한 마음이나 절기, 조금 있으면 동지절기도 오죠. 기도나 이런 촉감을 나누는 감정의 공유가 실제 있겠는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얼마 전 나온 영화 중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AI 인형이 왜곡된 감정으로 자기 감정에 방해되는 사람을 살상하고 조종하는 AI의 부작용과 부조리를 다룬 공포 영화도 보자면, 도덕이 사라지면 파멸적인 감정만이 남는 것이 도래되는 것은 아닌지 무서운 의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뵙겠습니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